안녕하세요.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오늘은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총론입니다. 이상지질혈증이 어떤 거고, 정의, 그 다음에 지방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LDL과 HDL의 차이, 그리고 이상지질혈증을 치료하는 그 병원 처방하는 전문약에 대한 기본적인 그냥 종류, 그리고 영양요법으로서 교정하기 위해서 어떤 목표가 있나, 이 정도 설정을 한 총론적인 내용을 한번 다뤄볼 거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병원 처방하는 전문약, 고지혈증약을 한번 다뤄보고, 병원 처방하는 약은 사실 제 입장에서는 다뤄보면 되게 편하거든요. 원래 아는 내용이니까 그냥 정리만 하면 되는 건데, 내용 자체가 좀 복잡하고 관심도가 좀 떨어질 거라 생각되고 했지만, 병원약도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병원약도 이번에 한번 다뤄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영상은 고지혈증, 그런 걸 개선시킬 수 있는 영양제 조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기회 되면은 아이허브에서도 한번 골라보도록 하고요. 자, 이상지질혈증, 예전에는 고지혈증이라고 했지만 요즘에 이상지질혈증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요. 고지혈증은 말 그대로 그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높기만 하면은 무조건 안 좋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고지혈증 이런 증상을 붙였는데, 근데 요즘에 좋은 그 지단백이라는 HDL, 그건 높으면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HDL이 높고 LDL이 되게 낮은 상태에서는 고지혈증이긴 하지만 이상지질혈증, 그러니까 나쁜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즘엔 이상지질혈증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요. 정의를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의는 네이버에서 잘 나오기 때문에 네이버를 한번 참고해 보고요. 고지혈증은 필요 이상으로 많은 지방성분들이 물질 혈액 내에 존재하면서 혈관벽에 쌓여 염증을 일으키고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는 상태, 최근에는 비정상적인 혈액 내 지질 상태를 이상지질혈증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HDL이 높고 LDL이 낮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다 높습니다. 자,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보통 혈액 내에 떠 있는 지방인데 차이를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하고요. 별로 안 중요한데 그냥 보세요.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은 일반적인 그냥 지방이고요. 콜레스테롤은 유도지방이라고 하고 어디서 합성돼서 막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중성지방은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콜레스테롤은 어떤 세포막이나 호르몬, 그리고 어떤 합성되는 비타민 같은 걸, 비타민 D 같은 걸 만들어요. 담즙산도 만들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의 가장 큰 차이는 에너지로 쓰이냐 아니면은 각 기관에 필요한 어떤 물질로 쓰이냐, 이 정도 차이고요. 중성지방은 대부분은 음식물로 섭취합니다. 90% 이상이요. 그리고 콜레스테롤은 음식물은 20%, 간에서 합성되는 게 80%입니다. 그 대부분 간에서 만들어지고요. 밤 10시부터 뭐 2시 사이에 만들어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체내 지방에 저장을 해요. 그러니까 각 세포들, 장기 이런 데다가 지방을 축적을 하는 거죠. 에너지원으로 쓰이거든요. 뱃살 같은 데 축적되는 것처럼 각 지방을 저장하는 타입이 중성지방이고, 콜레스테롤은 그냥 계속 떠다닙니다. 필요한 만큼 합성하고 필요한 만큼 간으로 보내고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혈관벽에 이제 떠다니면서 붙거나 아니면 간에 축적되거나 혈액 내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중성지방은 비만의 원인이 되고, 콜레스테롤은 비만과 관계가 없고 그냥 우리 몸에 사용되는 영양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성지방은 이제 구조상을 어떻게 생겼냐면은 여기 잘 나와 있거든요. 이거 글리세롤 분자에다가 지방산이 3개가 붙어 있는 게 중성지방입니다. 이런 구조를 떼어 있고, 콜레스테롤은 전혀 다른 스테롤 구조를 이렇게 하나, 둘, 셋, 세 가지 육각형과 오각형 링을 갖고 있는 스테롤 구조를 갖고 있어요. 전혀 다른 구조인 거죠. 이런 게 콜레스테롤입니다.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구조는 다르고, 이제 그 콜레스테롤이 이제 중성지방은 혈액 내에 그냥 바로 떠다니고요. 콜레스테롤은 바로 떠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지단백이라는 걸로 이제 만들어진 상태로 다니고요. 지단백의 이제 구조가 LDL과 HDL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VL, DL, IDL 뭐 등등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킬로마이크론, VLDL, IDL, LDL, HDL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VLDL과 IDL, LDL, 여기 보시면은 이 노란색 점이 콜레스테롤이 아니고 TG, 중성지방이고요. VLDL은 중성지방과 이 콜레스테롤이 가장 많이 있는 녀석입니다. 지방을 많이 뿌려주는 거고요.
그리고 IDL은 일부 버린 거, 일부 중성지방을 버린 거고, LDL은 콜레스테롤 덩어리거든요. 그리고 HDL은 이 구조에서 이 단백질이 더 많은 구조입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도 좀 많이 빠진 상태고요. 그래서 이 LDL과 HDL 구조를 비교해보면, LDL은 콜레스테롤 많이 가지고 있고 겉에는 이렇게 인지질과 단백질로 이렇게 덮여 있어가지고 혈액 내에 떠다닐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VLDL, IDL과 달리 LDL은 콜레스테롤 덩어리로만 속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혈관벽 쪽에 콜레스테롤을 뿌려주는, 그리고 신체 내에 뿌려주는 역할을 하고요. HDL은 콜레스테롤을 머금고 간 쪽으로 가서 간 쪽에 이제 콜레스테롤을 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LDL은 간에서 혈관 쪽으로 콜레스테롤을 뿌려주는 역할, HDL은 혈관에서 간으로 뿌려주는 역할이고요. 나이브한, 가장 그냥 간단하게 봤을 때는 간에서 VLDL이 보내지고, VLDL에서 일부 아까 말씀드렸던 중성지방이 빠지면서 LDL이 되고, 이 LDL에서 콜레스테롤을 세포, 혈관들에 옮겨주고, 이 남는 과잉 콜레스테롤은 HDL에 실려가지고 간으로 보내진다. 이런 구조를 띠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LDL과 HDL이 중요하다는 거죠. 콜레스테롤을 보내냐, 간으로 보내냐, 혈관으로 보내냐를 역할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HDL과 LDL의 이제 비율이 중요하고, LDL이 높을수록 혈관 쪽에 콜레스테롤을 많이 보내주고, 그래서 LDL이 이렇게 높아지면은 혈관 쪽으로 콜레스테롤을 보내주고, 콜레스테롤이 쌓이게 되면은 염증이 유발돼서 부풀어 오르는 거죠. 경화가 되고요. HDL은 여기 있는 콜레스테롤들을 간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혈관에서 중요한 거는 LDL과 HDL이고, 총 콜레스테롤을 계산하는 방법은 LDL과 HDL을 더하고 이 TG, 중성지방의 0.1을 곱해서 나온 수치가 토탈 콜레스테롤 수치입니다. 200 이하가 정상이죠.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LDL과 HDL을 나쁜 지단백, 착한 지단백, 좋은 지단백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LDL이 콜레스테롤을 운반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근데 요즘에는 토탈 콜레스테롤과 LDL 수치보다는 그 중성지방과 HDL 값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도 있어요. 이유는 그 연구 결과를 봤을 때 보고 판단을 한 거고, LDL과 콜레스테롤이 낮은 것보다는 HDL이 높은 게 더 심장병, 심혈관 질환을 예방시키는 효과가 강하다고 하고, 토탈 콜레스테롤 LDL이 높은 것보다 이 중성지방이 높았을 때 심혈관 질환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그런 데이터들이 모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TG랑 HDL의 분류를 계산해가지고 이 값으로 건강한 상태인가 아닌가를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체크를 하는 바가 있고, 이 값이 보통 뭐 3에서 5 사이면은 괜찮은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그리고 이 정상 범위 값은 별로 봐도 의미는 없겠지만, 토탈 콜레스테롤, 총 콜레스테롤이 200 미만이 정상, LDL은 100 미만이 정상, HDL은 40 이상이 정상, 60 이상이 적합.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형식상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왜 이상형 기질혈증, 고지혈증이 중요하냐? 이 데이터를 보시면은 고지혈증 환자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서구화된 식습관, 그다음에 운동량 부족,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환경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고지혈증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죠. 이 진단을 또 잘해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지만, 아무튼 고지혈증이 진단이 많이 되고 있는 추세고, 2008년 대비 2014년은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고지혈증 치료에 대한 경각심과 중요성을 많이 이제 강조를 하는 거고, 고지혈증은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일어나게 되고 잘 모르게 되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나타나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간과할 수 있는 질환이고, 그렇지만 결과로 봤을 때는 중년 이후에 노년기까지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으로 변환될 수 있거든요. 뇌나 심혈관 질환 같은 거에 주 원인이 돼가지고 걷잡을 수 없는 결과로 이루어집니다. 이어집니다. 그래서 뭐 뇌출혈이나 뇌경색, 그리고 심혈관 질환, 그 다음에 협심증 같은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고지혈증, 이상지질혈증의 중요성이 매년 강조되고 있죠. 매년 환자는 늘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원인은 뭐 다 아실 겁니다. 원발성,
뭐 유전이나 뭐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 내려온 유전성 원인이 있죠.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본인이 지방이 축적되지 않도록 저지방식이와 운동을 열심히 하는 수밖에 이제 방법이 없는 거죠. 그리고 속발성은 다른 원인이 있는 거고, 뭐 갑상선이나 당뇨 같이 이제 기초대사량의 혈중 내에 있는 당에 영향을 주고 콜레스테롤이나 지방 수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어떤 질환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나 뭐 많이 먹는 거, 과식, 그 다음에 음주 같은 뭐 식이나 외부 자극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속발성. 근데 거의 주 원인은 이 먹는 것과 음주가 원인이 요즘에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잉 칼로리가 생기면은 지방으로 전환되고 지방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쌓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지방으로 전환되는 건 다 중성지방입니다. 치료약물은 이제 많이 아실 겁니다. 스타틴 계열의 약이 있고, 그다음에 PPAR, 알파 촉진제, 효능제, 니코틴산, 콜레스테롤 배설제, 흡수 억제제, 중성지방 제거제, 이렇게 크 6가지 분류가 있고요. 가장 많이 하는 게 스타틴 계열이죠. 스타틴 계열은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저하시키는 거고, 부작용이 좀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콜레스테롤은 몸에서 많이 활용하는 건데 실제로 많이 필요한 부분이죠. 호르몬이나 세포막 형성하는 데 도움된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걸 인위적으로 합성을 저해해버리니까 간에도 부담되고 몸에서 콜레스테롤 필요한데 가지 못하니까 부작용이 심하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이 스타틴부터 이 6가지 약들은 다음 시간에 한 번에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양이 꽤 많거든요. 다음 시간 영상은 꽤 재미없는 영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의하는 느낌이겠죠. 아무튼 이런 것들이 병원에서 처방하는 조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치료를 위해서 이제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어떻게 개선을 시켜야 되냐, 이거는 이제 병원 약이 아닌 개개인이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거는 저탄수화물 식이, 그리고 GI 수치가 낮은 글라이세믹 인덱스라고 해서 혈당을 낮춰줄 수 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거고요. 운동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고요. 개인적으로 고지혈증을 치료하시는 분들, 약 먹는 분들을 보면은 약만 먹으면 잘 조절이 되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교정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근데 식이와 운동을 같이 겸하면은 더 쉽게 조절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는 거는 운동과, 인슐린이 저항성이라는 게 뭐냐면, 뭐 여러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거는 몸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은 그 포도당을, 혈중 내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에서 이용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거는 세포에서 그 포도당을 흡수하는 인슐린이 작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세포가 인슐린에 무뎌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뎌지게 되면은 혈중 내에 있는 포도당 수치가 높아지고, 그리고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면은 그 체내에 있는 당이 그 지방으로 전환되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은 혈압도 올라가고 고지혈증도 생길 수 있고 당 수치도 높아지는 거예요. 아무튼 요즘 뭐 혈압이나 고지혈증 그리고 당 모두 인슐린 저항성과 연관이 있다고 많이 보고 있거든요. 개선시키는 방법, 운동, 그리고 이제 오메가3 섭취, 항산화제, 마그네슘 같은 거 섭취하는 방법. 운동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저탄수화물 식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튼 낮은 글라이세믹 인덱스, GI 수치의 음식 섭취. GI 수치는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GI 수치가 100 기준이거든요. 100이 뭐냐면 포도당을 먹었을 때 올라가는 그 수치를 100으로 본 거고요. 가공치즈 31, 뭐 가다랑이 40, 뭐 이렇게 돼 있죠. 뭐 50 정도 전후가 낮은 건데, 이거 낮은 것만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낮은 거거든요. 찾아서 본인이 이런 걸 드셔야 돼요. 어려운 부분이죠. 높은 거는 GI 수치가 보통 70 이상을 높은 거, 이런 빵이 93, 쌀밥 92, 이런 탄수화물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피해야 되고, 보리밥 같이 정제가 좀 덜 된 거, 그런 호밀빵 같이 정제가 덜 된 거, 이런 것들의 GI 수치가 보통 낮은 거는 뭐 바나나, 포도 이런 걸 보시고, 이게 다이어트 식단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GI 값이 낮으면 지방으로 전환되는 게 낮기 때문에 살이 덜 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참고하셔가지고 인터넷 검색해서 GI 식품 치면 쫙 나오거든요. 그걸로 검색해서 높은 건 좀 피하고 낮은 걸 위주로 드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실제로 먹으면 극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아무튼 오메가3랑 마그네슘 항산화제, 여기 빠진 거 비타민 D 등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양제를 섭취하면서 운동을 하시면서 개선시키면은 고지혈증 금방 개선됩니다. 한 6개월만 노력하시면 바로 개선돼요. 6개월이 되게 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당뇨나 고혈압은 사실 몇 년 노력해도 개선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고지혈증은 바로 개선됩니다. 근데 고지혈증이 발발되면은 당이나 고혈압 같은 걸로 다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지혈증을 초기에 잡아야 돼요. 대부분 혈압이나 당뇨가 생기기 전에 고지혈증부터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고지혈증을 개선시켜야 됩니다. 더 디테일한 영양제 그리고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들이 어떤 건가를 다루는 건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질문사항이 있으면 메일이나 댓글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